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영업 유통업 교과서의 저자 황병준입니다. 오늘은 랩스커트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그때 초반에는 랩스커트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케이블 TV에서 하는 수영복 쇼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느씬한 모델이 물을 이제 천을 이렇게 감싸고 막 이렇게 쫙 치렁치렁 하면서 이렇게 걷는데 그게 너무나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게 랩스커트인지도 몰랐었죠. 그래서 저거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날에 캐리비안 베이 가서 미대에 다니는 그 다른 업체 알바생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죠. 내 생각인데 파란색 자가드 원단에 동양화를 그리고 큐빅을 박아놔서 미니 스커트 같은 그 뭐랄까 랩 스커트라 그러는데 그걸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뭐 동양화도 잘 그리고 그리고 물에 지워지지 않는 물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자기가 직접 미니스커트라든가 치마라든가 옷을 만들어서 입어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너가 얼마를 들여서 만들어 오든지 간에 내가 그걸 10,000원에 사주겠다. 그래서 한 100장 정도를 만들어 갖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열일이 지나고 그 친구가 100장을 만들어 왔어요. 진짜 너무나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양화도 너무나 이뻤었고 패션 감각이 있어서 큐빅 같은 것도 뭐 본드 같은 걸로 딱 붙일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만들어서 딱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갖다가 매니저한테 얘기를 한 다음에 판매를 하기 시작했죠. 판매가는 35,000원. 그러니까 원가 10,000원에 35,000원 받으면 굉장히 이제 마진율은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일주일 만에 다 팔리더라고요. 새로운 거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제 비키니나 이런 거를 입고 그 통으로 된 뭐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좀 수영할 때는 괜찮은데 좀 쉬식을 취할 때 이러는 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알바생한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요번에는 천에다가 나렴을 해가지고 파스텔 톤, 뭐 푸른색, 뭐 분홍색 이런 걸로 나렴을 해서 큐빅을 받아가지고 갖고 와라. 그것도 내가 10,000원에 사줄게. 근데 그걸 또 갖고 와서 이제 판매를 했어요. 근데 그건 잘 안 팔리더라고요. 왜냐면 큐빅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에 이제 베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풀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자가드 원단으로 만든 그거를 해서 팔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7월 뭐 중순에 갖다 놔서 팔았으니까 그 해에는 한 800에서 1,000만 원? 그 정도 이제 매출이 올랐었어요. 그래도 그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캐리비안 베이는 그때 아레나하고 윙스 스포츠라는 수영복 회사가 입점이 돼 있었는데 윙스 스포츠 관리자하고 제가 친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네 수영복에 맞는 색상으로 랩스커트를 매치를 해서 팔아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 친구가 좋은 발상이다. 그래서 저희 랩스커트를 거기에다 이제 마네킹 같은데 같이 이제 매치를 해서 팔았더니 매출도 더 상승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이거를 이제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뭐 중국이든지 어디든지 대량 생산 팔라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상품팀에서 그 재고가 얼마 남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장 정도 남았다 그러니까 그것만 팔고 팔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 아레나나 윙스포츠나 캐리비안 베이 입장에 올 때는 그거에 스폰서 비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돈을 내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뭐 1억 5천 뭐 이 정도 같은 경우를. 근데 이제 아레나에서 딴지를 건 거죠. 랩스커트도 수영복의 일부인데 내가 그 스폰서 비용을 그렇게 내고 들어왔는데 따로는 업체가 수영복을 팔면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든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윙이나 아레나나 랩스커트 자체가 없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못 받게 됐죠. 아레나가 그 에버랜드에 자기네 판권을 보호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으니까. 그래서 또 저는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연도에는 어떤 그 업체가 랩스커트를 대량 생산해서 와서 상담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했던 거를 보고 이게 상품화가 되겠다 해가지고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예쁘게 그냥 포장도 잘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2000년도 7월 달에 제가 심심해서 봤던 그 수영복 쇼 그거 하나 가지고 아이템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시장을 형성해낸 거죠. 랩스커트 시장이 수영장에 다녀다 보면 많이들 입고 있잖아요. 굉장히 시장이 보기보다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했던 아이템은 머리끈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저희 알바생이 그러다 사장님 머리끈을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끈을 왜? 그러니까 그 계산대에 와가지고 그 손님들이 머리끈이나 노란 고무줄 뭐 그런 걸 찾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고무로 되어 있는 이 수영모를 써야지만이 수영장에 수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를 이렇게 묶고 그걸 써야 되니까 머리끈을 자꾸 요구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에 남대문에 가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하나의 원가가 50원에서 100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샀죠. 한 1000개 정도를 샀어요. 그거를 50원에 산 거는 500원, 100원에 산 거는 1000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10배 장사죠. 근데 그게 엄청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명의 인건비가 나오더라고요. 그 머리끈 하나 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구하고 어린애든지 나이 많은 70대 80대 노인이라든지 그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안에 아이템이 숨어 있거든요. 뭔가 불편한 거에서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가 이제 생각이 이제 나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기억에 이제 저걸 해보고 싶다, 저걸 만들고 싶다, 저기서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조그만 지갑을 갖고 다니면서 이제 적어 넣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상품화 시킨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템 했던 거는 스카이 모빌이라고, 모빌 있죠. 우리 어린 애기들 이제 갓난아기들 태어나면 천장에다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걸어 놓잖아요. 그런 모빌을 어린이날 행사로 에버마트에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오지랖 넓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쪽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와 이거 굉장히 잘 팔리겠는데 캐러밴베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죠. 딱 그랬더니 자기 얘기해 봤는데 거기에서 공간도 없고 안 팔릴 것 같다고 해서 거절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장님한테 그랬죠. 사장님, 이거 나한테 얼마에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5,000원에서 만원 원가 그렇게 해가지고 공급해 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캐러밴가에서 상담해야죠. 딱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는 걸 왜 가서 얘기하냐니까. 사장님은 한 번 거절당하면 얘기 안 해요? 전 할 때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매니저를 만나러 갔죠. 그 매니저가 얼마 전에 이 업체 사장이 왔는데 왜 사장이 또 똑같은 거 갖고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안 팔린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공간도 없고 그리고 그거 10,000원, 15,000원 팔아봐야 뭐가 남겠냐고. 그래서 자기는 거절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그래서 매니저님, 모빌이잖아요. 공중에다가 못으로 박아서 샘플을 걸어 놓는 거죠. 비행기면 비행기, 물은 뭐 독수리면 독수리, 오리면 오리 이렇게 걸어 놓고 손님이 요구하면 수납장에서 꺼내서 판매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꼭 뭐 원가가 5,000원이라고 해서 만원, 뭐 15,000원 받을 필요가 있나요? 그냥 3만원에서 5만원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매니저이 그럼 하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했죠. 근데 그게 저는 조금만 팔아도 마진이 굉장히 좋잖아요. 5,000원짜리, 만원짜리로 5만원을 받으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수수료도 한 30%밖에 안 됐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공급받는 업체한테 반품 조건을 웬만하면 달아요. 내가 팔다가 행사 제품은 팔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행사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재고가 남잖아요. 그럼 그 재고를 1년 동안 또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다음 행사 때까지. 그래서 다음 행사에 또 거기서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단품이라든가 행사 제품 같은 것들을 받을 때는 반품 조건을 달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멀쩡한 거를 다 반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손해 볼 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름에는 캐리비안베이에 맨날 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핸드폰 충전하는데 충전기 어디 있어 이런 걸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박스 형태로 돼 있어서 핸드폰을 거기다 껴놓고 누르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침 8시에 온 고객이 저녁 8시까지 나가면서 자기 핸드폰 안 찾아갖고 가면 그 박스는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충전기를 알아봤죠. 그랬더니 꽂아서 쓰는 충전기가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를 찾아내서 캐러밴에 갖다 놓으니까 에버랜드에서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매장에 그냥 진열을 해놓으면 알아서 직원들이 판매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템을 찾는데 굉장히 사람들은 거창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 이렇게 듣다 보면 진짜 그래요. 필요한 걸 찾는 거예요. 있으면 그 업체하고 협의해가지고 떼어다가 파는 거고, 없으면 제가 만들면 되는 거고.
누구한테 의뢰를 하고 어떤 공장이라는데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조업자 사장님들이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되게 좋으세요. 그 일만 했으니까. 그 금방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충전기도 했었고, 그 밖에 했었던 거는 반바지, 수영복 같은 반바지도 했었고, 금돼지 핸드폰줄, 젤리 슈즈, 휴대용 선풍기, 머리빗, 천연비누,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것도 다 필요에 의해서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했던 건데, 그때가 2001년도에가 돼지였던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금돼지 핸드폰 줄이 시중에서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3,000원에 했는데 안 팔려요. 그랬더니 저희 이제 직원이 사장님 안 팔리는데 저거를 2,000원으로 내릴까요? 딱 그러길래 아니 5,000원으로 올려. 그랬더니 금세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유럽의 어떤 관광지 기념품 매장에 기념품에서 보석을 팔았는데 그 준보석 같은 거겠죠? 보석을 팔았는데 굉장히 안 팔렸는데 어떤 새로운 직원이 실수로 가격에다가 공 하나를 더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날개도시듯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석은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비싸야 되는 거죠. 금으로 도금을 했어도 금돼지 핸드폰 있잖아요. 근데 2,000원이면 너무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데 5,000원 하면 뭔가 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잘 팔리더라고요. 젤리슈즈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다 지나고 뭐 이래서 안 될 거라 해서 근데 조금 품목을 갖춰놔라 그래서 해봤는데 좀 그런 대로 잘 팔려고 그런 아이템이었었어요. 젤리슈즈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여름에 대박 친 거.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들어가는지 진짜 동남아보다 더 더웠었잖아요. 휴대용 선풍기 목에 걸거나 이렇게 하고 막 다니고 누구나 하나씩 다 갖고 있었잖아요. 10,000원, 뭐 8,000원, 15,000원 이렇게 사가지고. 그게 그 십몇 년 전에 어떤 대학교 교수가 어떤 기업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구해서 만든 거였었어요. 그게 신문에 난 거를 제가 신문 읽고 보고 그 대학 교수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나한테 물건을 달라. 내가 팔겠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제가 팔았는데 그때 고장도 잘 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작년에 그거 한 회사는 대박이 난 거죠. 그런 제품 했었고 그리고 천연 비누를 해봤었어요. 우리 수영장 좋은 수영장 가면 물비누 같은 거 공급이 돼 있잖아요. 근데 물비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천연 비누를 하자고 해서 갖다 놨어요. 근데 잘은 팔리더라고요. 근데 천연 비누를 갖다 놓으니까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 녹아내려요. 천연 비누는 경화제를 안 쓰는 게 천연 비누거든요. 많이 안 쓰는 게 녹아내려 가지고 그것도 이제 할 수 없게 되죠. 사람들이 싸고 예쁘면 잘 팔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100% 그렇지가 않아요. 비싸도 필요하면 잘 팔리고 시장을 잘 만나면 잘 팔려요. 나 같으면 이 제품을 사겠는가 먼저 생각을 자신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확신이 산다면 수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90%의 사람들이 안 팔린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영업 물어보세요. 자영업 다 망한다 그러지. 이 제품 가지고 제가 시장조사 해볼 때 어느 제품을 가져나가도 잘 팔릴 거다 말한 제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 안 팔리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어떤 제품은 굉장히 잘 팔리고 그런 제품은 왜 잘 팔리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아이템을 해하고 수많은 시장 조사를 해봤지만 세상에 안 팔리는 제품은 없다는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시장만 잘 맞춰내면 제품은 팔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이병철 회장이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다는 보고를 정주영 회장이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래 반도체 해라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아니 회장님 시장조사 안 해보고 그걸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병철 회장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연구하고 시장조사 해봤겠어. 우리도 빨리빨리 하라고 그렇게 결론을 해서 그때 이제 현대도 반도체를 하게 됐죠. 현대 하이닉스 뭐 그걸로.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 성격과 사업하는 성격과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하는 성격이 틀려요. 그러니까 삼성은 굉장히 꼼꼼히 따져보고 시장 조사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정주영 회장은 일단 벌려놓고 보는 거죠. 벌려놓고 그 다음에 하면서 바꿔가고 거기에 맞춰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주영 회장님 스타일을 좋아해요. 저도 그래요. 그냥 시정조사 아주 심각하게 하지는 않아요. 일단 해보고 망하면 개선하고 더 안 되면 빨리 철수를 하고 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한 달 동안 캐리비안 배를 했어요. 굉장히 이제 지루하게 했기도 한데, 왜냐면 제가 가장 많이 성공한 아이템이 거기 있었었고, 가장 많이 거기서 수입을 창출했으니까, 거의 저의 이제 책의 4분의 1을 이제 한 거나, 3분의 1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다음 영상에 이제 에버랜드에 대해서 거기에서 했던 아이템과 그리고 어떻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아이템 찾는 법 그렇게 해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놀러도 많이 다닐 수 있고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꼭꼭 운동하시고 건강보조식품이라도 챙겨 드시고 밝고 좋은 생각을 하시면 2019년도에도 여러분 것으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